그날은 별일 없었어요. 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거 그냥 사인만 해줘.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으려는데. 이건 형식적인 거야. 큰일 아니야. 솔직히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죠. 그냥 아이가 어렵다니까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름 썼어요. 아무 생각 없이 딱 세 글자. 근데요, 몇 달 뒤에 은행에서 뭔 이상한 우편물이 왔고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집이 제 명의가 아니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날의 사인이 전부를 바꿔버렸다는 걸요. 이런 일 남 얘기 같죠? 근데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그래도 가족인데 설마 하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기당한 게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신뢰로 인해 피해를 본 겁니다. 친구도, 조카도, 심지어 남편도. 그냥 해줘. 간단한 거야. 이 한마디에 너무 쉽게 넘겨요. 근데 아니에요. 간단한 서류? 절대 간단하지 않아요. 그 안에는 책임이 있고, 법이 있고, 소유권이 있고, 때론 내 권리가 사라지는 무서운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은요, 나이 들면 병보다 문서가 더 무섭다고들 해요. 계약서, 위임장, 임대차 계약서, 간병동의서.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들이밀고 이름만 써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 대부분은 그냥 사인합니다. 왜냐면 믿으니까요.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이고 나를 걱정해준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믿는다고 책임까지 대신 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문서에는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이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노후를 지키는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 피해 사례, 사인하면 안 되는 문서의 정체, 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말버릇, 그리고 노인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요즘 누가 문서 들이밀면서 그냥 해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적 있나요? 그럼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이 사인하려 했던 그 한 장, 여러분 노후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1장. 사인 하나가 만든 인생의 낭떠러지, 실제 사례들. 사인 하나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적 있죠? 그런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사인 하나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72세 김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엄마, 급해서 그래. 딱 6개월만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을게. 내가 다 갚고 다시 엄마 이름으로 돌려놓을게. 아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김 어르신은 고민 끝에 사인을 했죠. 아들이니까요. 도와줘야 한다고 내 자식이니까 믿었어요. 그런데 대출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아들은 연락이 끊겼고 은행에서는 경매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30년간 살던 그 집은 이제 경매 물건이 돼 있었습니다. 그날 사인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내 집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김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한쪽 방 한 칸짜리 임대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 뒤로 아들과 연락? 한 번도 없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68세의 퇴직자 박 씨입니다. 박 씨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고, 퇴직금으로 전세집을 구하려고 했죠. 그때 20년 지기 친구가 나섰습니다. 형, 부동산 계약 이런 거 귀찮잖아. 내가 다 해줄게. 형은 그냥 사인만 해. 요즘 사람들은 다 대리인 세워서 처리해. 믿었어요. 친구니까. 그렇게 사인을 하고 입주도 했어요. 그런데 3개월 뒤,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고 말합니다. 여기요, 제 집인데 왜 남이 살고 있죠? 알고 보니 계약서가 전대차였어요. 즉, 원래 집주인도 모르는 계약이었고, 박 씨는 불법 거주자가 된 겁니다. 결국 짐 싸서 나왔고, 퇴직금 절반은 보증금 떼이면서 날아갔습니다. 사람보다 계약서를 먼저 봤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무지했어요. 세 번째는요, 70대 여성 이씨 이야기입니다. 조카가 자주 왕래하며 병원 서류나 행정 서류를 도와줬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 요양원 신청서인데
인감이 필요하대요. 이거 서류만 좀 써줘요. 아무 의심 없이 위임장에 도장 찍었습니다. 계좌 정보도 넘겼죠. 그게 족하니까 고맙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서류는 금융거래 전권 위임장이었고 조카는 매달 수백만 원씩 돈을 인출했습니다. 병원비라면서 영수증도 줬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허위였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인데 내가 그렇게 바보였어요. 이분들 다들 똑같이 말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무서운 문서인지. 사람을 믿은 게 잘못일 줄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그런 서류에 사인하려던 적 있지 않으셨나요? 혹은 요즘 누군가 문서를 내밀며 그냥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라고 말하진 않던가요? 믿는 마음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서에는 반드시 의심이 필요합니다. 2장. 사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위험 문서 3가지. 자, 이제부터는요. 어떤 문서에 조심해야 하냐? 그걸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 문서나 다 조심하라는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딱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많이 나오는 문서들이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인하고 후회하신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 문서예요. 이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자식한테, 배우자한테, 형제자매한테도 당해요. 처음엔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엄마, 이건 잠깐이야. 아버지, 명의만 잠깐 제 걸로 해두는 거예요. 형, 믿고 좀 도와줘. 그래서 뭐에 사인하냐면요.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그리고 근저당 설정 동의서 이런 겁니다. 문서 안에는요, 소유권 이전, 채권 최고액, 근저당권자, 담보 제공 동의 이런 말들이 써 있어요. 처음 보는 말들인데 그냥 아들 말이니까 남편이 알아서 했다니까 하고 사인하신 거죠. 그런데요, 문서에 도장 한 번 잘못 찍으면 집이 남의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명의만 빌려준다는 말 절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냥 소유권을 넘긴 것이에요. 그리고 대출이 나가고 못 갚으면 집은 경매에 넘어가요. 법원은 이렇게 말하죠. 사인하셨잖아요. 인감도 있네요? 문제 없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대신 책임 못 집니다. 자식이든 누구든. 그 순간부터 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이건 나이 들면 더 많이 접하게 돼요. 월세든 전세든. 혼자 살게 되면 이사할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계약서를 보면서 이거 어려워요. 대신 해드릴게요.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고, 며느리, 친구, 혹은 중개사 직원일 수도 있어요. 어르신은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내용은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이 말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 계약서 안에 불리한 조항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중도의 지시, 보증금 반환 안 됨, 계약 만료 시 자동 퇴거 동의, 수리는 세입자 부담, 이런 조항이 들어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나가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특히 요즘 전대차 계약. 이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중개사 사무실에서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남이 사는 집을 빌려주고, 그걸 다시 계약하는 형태인데, 법적으로 보호가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약서 사본을 안 줬다. 이거요. 절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복사본 받아야 하고, 내가 사인한 문서는 내가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종이를 확인해야 해요. 세 번째, 위임장과 금융 서류입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게 위험한 건지조차 모릅니다. 이모, 이건 병원 서류예요. 대리인 등록하려면 인감 도장 필요하대요. 그래서 주셨어요. 인감도 주고, 계좌번호도 주고, 심지어 통장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가 금융전권 위임장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내 계좌에서 돈을 빼도 되고, 내 보험도 해약하고, 내 명의로 대출도 낼 수 있어요. 무섭죠? 이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생각.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믿음 때문에 뒤늦게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요즘은 간병계약서, 입원 동의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같은 것도 많죠. 이것도 문장 하나로 내 결정권을 통째로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내가 나는 그런 뜻 아니었는데요? 해도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명하셨네요? 네, 그럼 유효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어도 문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반드시 내 입으로 한 줄 한 줄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모르시면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선 미안해도 인생이 망가지는 것보단 낫습니다. 3장. 이런 말 꼭 의심하세요. 사기의 전조 말버릇들. 이제 문서도 조심하셔야 한다는 건 아셨죠? 그럼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사인을 조심해야 하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사기꾼들은 절대 사기 같지 않은 말을 합니다. 오히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말로 다가와요. 그래서 오늘은 사인하라고 유도하는 사람들의 말버릇을 알려드릴게요. 이 말들이 나오면 무조건 멈추세요. 1.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이 말 진짜 자주 나옵니다. 그냥 명의만 잠깐 빌리는 거예요. 아버님, 서류가 복잡해서 그런데 이건 절차상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형식적인 거라고 한 그 문서가 소유권 이전 서류거나 금융 위임장인 경우 정말 많습니다. 정작 사인하는 사람만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형식이라는 말 뒤에는 설명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2. 어르신은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이 말 들으면 기분 나빠야 정상입니다. 그냥 사인만 하라는 말은 책임은 당신한테 있고 이해는 안 시켜줄게요라는 뜻입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쓸 때 내용은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체크해놓고 실제로는 아무 설명도 안 하는 경우 많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문서에 사인한다? 그건 그냥 눈 감고 낭떠러지로 걸어가는 겁니다. 3. 가족끼리 뭘 그렇게까지 해요? 이 말도 조심하셔야 해요. 가족이라는 말 너무 따뜻하잖아요. 하지만 사기꾼은 그 따뜻함을 이용합니다. 엄마, 우리가 남이에요? 그냥 믿고 해줘요. 아버지, 이게 무슨 사기겠어요? 제가 아들인데요? 근데 실제로는요, 부모 자식 간, 형제 자매 간에도 사기 사건, 법적 분쟁,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신뢰와 문서는 별개입니다. 사람은 믿어도 문서는 직접 확인하고 사인하셔야 돼요. 4. 공증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공증 안 하자고 할 때는 대부분 뭔가 숨기는 내용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고요? 공증을 하면 문서 내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증 서류는 법원에서도 인정됩니다. 사기꾼 입장에서는 자기 불리한 증거가 남는 걸 싫어하겠죠.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요즘은 다 전자문서로 해요. 이런 말도 함께 나오면 100% 의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기회 놓칩니다. 이건 심리전이에요. 시간을 주면 내가 생각하고 물어보고 검색하게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 급하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 안 하면 안 돼요. 내일까지 입금 안 하면 기회 사라져요. 지금 사인 안 하면 불이익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긴박하게 몰아붙이면 그 문서부터 내려놓으세요. 내 돈, 내 재산, 내 권리를 왜 누가 더 급하게 결정하려 하나요?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이 말이 너무 많고 자꾸 대신 해주겠다고 하고 빨리 하자고 몰아세우면 그건 사인이 아니라 당신 노후의 손실을 유도하는 겁니다. 사장, 혼자 싸우지 마세요. 노인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제도.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 조심은 해야겠는데. 나 혼자서 그 문서를 어떻게 다 알아봐요? 이걸 누가 대신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 맞습니다. 요즘은 말이 참 어려워요. 근저당이니 위임장이니. 이런 단어들, 우리 세대는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두자니 불안하고
돈 주고 변호사 만나자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멈칫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특히 노인분들을 위한 제도도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아주 쉽게 이건 이럴 때 쓰는 거다 하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건 진짜 꼭 기억해 두세요. 전화번호 132, 아주 간단하죠? 이건 법무부 산하의 공식 법률 상담기관입니다. 돈 안 받고 상담해줘요.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은 전면 무료입니다. 이거 계약서인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사인하라고 하는데 불안해요. 통장에서 이상한 돈이 빠져나가요. 이런 이야기 그냥 132로 전화해서 말씀하세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물어봐 줍니다. 문서 내용도 설명해주고 어디로 가야 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또 전국에 법률구조공단 지부가 있으니 직접 방문도 가능해요. 전화해서 근처에 어디 있나요? 물어보면 바로 안내해줍니다. 문서, 등기부등본, 문자 내용 같은 거 미리 챙겨가면 상담 시간도 줄고 훨씬 정확하게 답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법률홈 닥터, 복지관에 있는 우리 동네 변호사. 이건 정말 좋은 제도예요. 홈닥터란 이름처럼 복지관이나 보건소, 주민센터에 변호사를 한 명씩 파견해서 상주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동네 복지관에 전단지 붙은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법률홈 닥터 상담 가능. 이렇게요. 아들이 위임장에 사인하래요. 뭘 조심해야 하죠? 유언장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집 계약서가 이상한데 이거 진짜 효력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 복지관 가서 홈닥터에게 상담받으면 딱 맞게 알려줍니다. 요즘 복지관 직원분들도 홈닥터 제도 잘 아시니까 전화로 변호사 오는 날이 언제인가요? 한마디만 하세요. 예약도 도와줍니다. 세 번째,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직접 마을로 오는 변호사. 이건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멀리 나가기 어려운 분들에게 정말 유용합니다. 지자체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요양시설로 직접 와서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순회 서비스예요. 특히 농촌 지역, 읍면 단위 마을은 찾아가는 법률버스가 정기적으로 돌기도 해요. 우리 마을에도 오나? 싶으시죠? 읍사무소나 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우리 동네 법률 순회 상담 일정 있나요? 딱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상담일이 잡히면 평소에 궁금했던 문서들 다 모아서 챙겨가세요. 이건 내 권리를 지키는 내 보험입니다. 네 번째, 공증, 사인 전에 꼭 지켜야 할 최후의 방패. 나는 자식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긴 하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기록이라도 남겨두고 싶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공증입니다. 공증은 내가 이 문서를 읽고 이해하고 스스로 서명했다는 걸 국가가 확인해주는 절차예요. 공증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나 위임장을 내고 이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사인했다고 본인이 확인하면 그 문서는 법적으로 거의 절대적인 효력을 갖게 됩니다. 무서운 건요, 이걸 사기꾼들이 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증거가 확실히 남아버리거든요. 공증 굳이 안 해도 돼요.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넘어가요. 이런 말 들으면 그 사람부터 의심하세요. 공증 비용이 부담된다면 저소득 노인은 할인 또는 면제 대상이에요. 사무소에 문의만 해도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문서 앞에서는 좋은 사람이고 가족이고 다 떠나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해요. 혼자 하지 마세요. 지금도 전화 한 통이면 여러분을 도와줄 곳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만 알고 계셔도 누가 사인하라고 재촉해도 잠깐 내가 먼저 확인 좀 하고요.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습니다. 사인을 멈추는 용기. 이젠 여러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5장. 사인. 이렇게만 하세요. 사기 예방을 위한 실전 수칙 4가지.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죠. 그래서 사인을 언제, 어떻게 해야 안전하냐? 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
아주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나를 지키는 사기 예방 실전 수칙 4가지입니다. 한 문장씩만 기억하세요. 진짜 평생 쓸 수 있는 말들입니다. 1. 모르는 문장이 하나라도 있으면 사인하지 마세요. 어르신, 이건 그냥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럴수록 더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위임장, 보증서. 딱 한 줄이라도 이게 뭘까 싶으면 그 자리에서 사인을 멈추세요. 종이에 적힌 말은 내가 이해 못해도 법은 효력으로 인정합니다. 무서운 건 몰랐다는 말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르면 멈추세요. 다음에 천천히 함께 읽어줄 사람과 다시 보시면 됩니다. 2. 중요한 문서는 하루 정도 묵혀서 다시 보기. 사기꾼들은 늘 말합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내일까지 처리 안 하면 기회 날아가요. 시간 없어요. 오늘 중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말 들으면요. 그 자리에서 무조건 한번 미루세요. 생각 좀 해보고 내일 연락드릴게요. 이 한마디만 해도 상대 반응이 확 바뀝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기다릴 겁니다. 급한 사람은 의심하셔야 해요. 하루만 묵히고 다시 보면 그 문서가 달라 보입니다. 냉정해져요. 감정이 빠지니까 이거 이상한데? 가보이기 시작해요. 3. 중요한 서류는 꼭 2사람 이상 함께 확인하기. 이건 정말 효과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 있으면 마음 약해지고 다른 사람 말에 끌리기 쉽거든요. 하지만 누군가가 옆에 함께 있으면 내가 멈출 수 있어요. 이거 괜찮은 건가? 한마디만 해도 상대는 함부로 못합니다. 가족이든 지인이든 혹은 복지관 상담사, 공무원, 법률 닥터든 누군가와 함께 서류를 읽으세요. 문서를 사진 찍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카톡으로 보내서 확인받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놓친 게 남눈에는 보일 수 있거든요. 4. 문서마다 복사본 보관, 전화는 무조건 녹음. 혹시 지금까지 문서 사인만 하고 복사본 안 받으셨던 적 있으세요? 그럼 정말 위험한 겁니다. 복사본 없으면 나중에 그 문서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가 그런 말 없었어요 해버리면 증거도 없고 기억도 흐릿해지고. 그래서 꼭 하셔야 할 것. 문서 사인 전엔 핸드폰으로 사진 찍기. 받은 문서는 복사본 저장하기. 중요한 전화는 스피커폰, 녹음 켜놓기.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가족이나 자녀 또는 믿을 만한 지인과 함께 백업해 두세요. 문서 보관 이건 사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기억나시죠? 이 4가지만 지켜도 99%의 서류 사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인은 의심할 때 늦지 않고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살면서 종이에 이름을 쓰는 순간은 참 많습니다. 계약할 때, 입원할 때, 대리 수령할 때 그냥 사인해 주세요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문서에 생각보다 쉽게 사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나이 들어가면서부터는 그 사인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집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고,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을 수도 있고, 내 결정권이 남의 손에 넘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장 무서운 건 그게 다 내가 사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속아서 그랬다고 해도 법은 말하죠. 사인하셨네요? 그러면 모든 책임이 내 몫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인보다 확인이 먼저여야 합니다. 사람은 믿어도 됩니다. 믿는 마음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문서 앞에서는 그 마음을 한 번 더 걸러봐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종이에 왜 내가 책임을 지는 사인을 해야 할까? 그 질문을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누군가 지금 사인해 주셔야 돼요. 다들 이렇게 합니다. 이건 그냥 절차일 뿐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시고 딱 한 번 제가 조금만 더 확인하고 할게. 이 한마디만 꺼내보세요. 그 말 한 줄이 당신의 재산을, 당신의 집을, 당신의 가족을, 그리고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도 믿고, 말도 믿고, 상황을 믿고 넘어갈 때가 있죠. 그런데 문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턴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 누가 문서를 들고 와서 사인하라 하고 있나요? 혹은 누군가를 위해 그냥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도장을 꺼내려던 참이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딱 그 타이밍에 도착했을지도 모르겠네요. 혼자서 판단이 어려우면 132로 전화해 보세요. 복지관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요즘은 혼자 안 싸워도 되는 세상입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또 무작정 믿지도 말고 똑똑하게 지켜내세요. 당신의 노후, 당신의 권리, 그리고 당신의 이름. 사인은 언제나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확인하고 묻고 다시 생각한 뒤에 그제야 사인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노후의 기본입니다. 사인? 그건 내가 다 확인하고 나서 할게요. 그 말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